빛성천, 킹성천, 황성천, 대성천, 각성천, 엔페럴, 마제스티, 충무, 유엔. 이 학생은 좀 심하네요. 누군지 알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천입니다.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사건 조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이 돼서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범죄 행위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될 상황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범죄들이 어떤 게 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점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듣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과목을 개발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용영한 강의 내용과 영영영한 교수. 빙판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활기찬? 아닌데, 활기찬도 아니고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괴한 강의 내용과 더 기괴한 교수님. 정답은 살벌한 강의 내용과 러블리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살벌한데 네. 그 내용은 쌀봤는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별 감동적 반응이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형법을 잘 모르고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형법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법은 적어도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거를 다 집어넣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집어넣었으니까 듣는 게 좋겠고, 형법 입문 괜찮습니다. 성천이 형은 그냥 듣는 거다, 이유 없다, 그냥 들어라. 이 시에 그냥 들으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참, 네, 상당히 제 입으로 하기는 좀 민망하기는 한데, 제가 강의 때 사용하는 언어 수준이 상당히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언어 수준 때문에 별 꺼리낌이 없이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업 듣기 편하고 시험도 편하게 봤습니다. 다만 논란이 될 만한 예민한 분야의 농담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게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 주로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 이런 거라서 그 사례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학생이 이제 다 학교에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한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이게 형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좀 한계가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요미 성천쌤,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같이 들었던 분들 대답이 아주 재밌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귀엽다는 얘기를 들 나이가 한참 지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런 나이노?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 안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든지 딱 마주치면은 의문점들이 일어나는데, 그 의문점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던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의 관점, 하나의 논리로 해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문제가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바라볼 수 있을지를 이제 자극을 해서 그 생각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죠. 근데 뭐 잘 답을 안 하기는 하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질문만 계속 던지다가 질문을 듣고 이해를 했겠거니 뭐 하고 이제 넘어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시험은 프린트만 외우면 되고 그래서인지 시험 시간 10분 만에 다 풀고 나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그 평점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라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고통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험 문제를 그냥 강의한 내용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5분이면 반 이상이 다 써서 내고 나가고 5분 넘어가는 사람들은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고 15분까지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다 비슷해가지고 35문제를 내면은 35점은 A고 34점이 B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비교적 좀 쉽게 내고 기말고사 가서는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좀 꼬아서 좀 어렵게 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수업 내용은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형법 내용이라 유익했어요. 다만 진도가 좀 느린 그래도 전 교수님이 좋아요. 처음 이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첫 학기 강의했을 때는 진도를 다 나갔어요. 그런데 학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뭔가 말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진도가 자꾸 느려져서 뒷부분을 못 하겠는데 반성하겠습니다. 형법 교수들은 싸움이 벌어질 기미가 보이면 사라져요. 바로 절대 거기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날 기미가 보인다면은 거기 개입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 멀리서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제 전화로 알려주는 그 정도는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법 내용으로서 드릴 말씀은 범죄에 연루되지 마라. 그래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범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뭐가 범죄인지 알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현대범죄와 대응을 들으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도가 느리지만 기본은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들으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진도는 좀 빨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죄가 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대략 어떠한 범죄들이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추리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았으면 좋고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명예훼손도 범죄고 모욕도 범죄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피하는 게 좋겠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지나갔습니다. 범죄와 대응은 그냥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